자, 우리 지난번에는 O2 3점만 운동량, 측량량, 그리고 운동의 법칙, 일과 에너지까지 3점만 숙제였거든. 맞아요? 응. 자, 그래서 O2로 보면 일단 16페이지부터 자, 질문해. 자, 얘들아 질문해. 8번. 채영아 이거 O2 잡지야? 자, 17쪽에 8번 한번 봅시다. 자, 그림같이 기준선에 정체있던 자동차가 출발해서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데 구간 A에서는 등가속도 운동, B에서는 등속도 운동, C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A, B, C에서 지금 길이는 모두 같고 자동차가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A에서가 C에서의 4배다 그랬어. 자, 처음에 정지한 채로 출발을 했고 구간별로 운동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속도 변화 형태도 좀 다르겠지? 등가속도 운동하는 구간에서는 속도가 뭐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할 것이고 또 등속도 구간에서는 속도가 일정할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거리 관계를 일단 줬어. 세 구간에서 길이가 같다 그랬고 시간 관계도 줬어. A에서가 C의 4배다. 그럼 생각해봐. 운동의 종류가 바뀌어. 그러면 속도 변화 형태가 달라지면서 거리 주고 시간 줬어. 그러면 무슨 그래프 그려가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겠니? VT 그래프 그려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일단 속도 형태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그 VT 관계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 거리고 그 다음에 X축이 시간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대로 내가 그래프를 완성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처음에 속도가 0에서 출발하고 얘가 지금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속도가 이렇게 점점 일정하게 빨라지겠지? 자, 이때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몇 초 걸렸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 이건 절대로. 왜냐면 거리가 얼마다라고 주지도 않았고 가속도가 얼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율만 알 수 있는 거야. 자, 특히 A 구간에서가 시간이 C 구간의 4배다라고 했으니까 A 구간에서 걸린 시간을 내가 4라고 할게. 자, 그리고 그때 속도가 0에서 점점 빨라졌는데 어차피 지금 이거는 내가 비율만 알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거리가 주지 않았고 가속도 얼마인지 전혀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이야. 3초일 때 속도를 뭐 2라고 잡지 뭐. 아, 나는 2 싫으면 1이라고 잡아도 좋아. 자, 이게 A 구간이야. 자, 그러다가 이제 B 구간에서는 이 속도로 무슨 운동한다 그랬니?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어.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갈 거 아니야. 자, 그런데 A 구간, B 구간 뭐가 같다 그랬지? 거리. 자, 거리는 VT 관계 그래프 아래 무엇과 같아? 면적.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1번의 면적과 2번의 면적이 같아지려면 시간은 몇 대 몇이 돼야 되겠니? 2대 1이 가야 되겠지. 왜? 1번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처음과 마지막의 중간값이니까 1로 쭉 가는 꼴이잖아. 근데 2번에서는 2니까 속도의 비가 1대 2인 꼴이지? 그럼 걸린 시간은 2대 1인 꼴이죠. 자, 그래서 이때 걸린 시간은 반만큼 걸려서 이때가 6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갔니? 자, 그 다음에 C 구간에서 다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A 구간에 비해서 시간이 4분의 1배래. 그러면 여기서 4 걸렸으면 여기는 1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7까지 가는 거지.
자, 그리고 같은 거리 가는 거다.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 이렇게 크게 증가해줘야지 아래 면적이 앞구간과 비로소 어때지겠어? 같아지겠어. 자, 이때도 요 아래 면적, 3의 면적이 동일하다 그랬다.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시간이 4대 1이야. 그럼 평균 속력은 몇 대 몇이어야 돼? 거리가 같으니까 1대 4여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이 1이었어. 그러면 마지막 구간의 평균 속력은 1대 4니까 얼마여야 돼? 4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의 중간 시점의 속도가 4야. 그럼 최후의 속도는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변화해. 자, 그러면 기억을 볼까? 평균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2배다. 맞네. 자, 지금 A에서는 1이고 B에서는 2로 유지되니까. 자, 그 다음 구간을 걸리는 시간은 자 A 대 B 대 C가 4대 2대 1 되죠. 자, 그래서 B가 C의 2배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C에서가 A에서의 8배다. 얘들아, VT 관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뭘 가지고 구할 수 있지? 기울기.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4분의 2. 자, 마지막 구간은 기울기가 1분의 4. 그러면 1대 8 맞네. 그래서 8배가 맞는 말이죠. 됐니? 자, 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얘를 일단은 공식을 이용해서 풀 것이냐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것이냐를 선택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이게 공식으로 풀리는 게 좋을지 그래프로 그리는 게 좋을지를 판단해 봐야겠죠? 물론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운동만 보는 거잖아. 그 관계에서 뭐 힘을 본다든지 에너지를 본다든지 하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는 아니기는 해. 자, 또 6번. 자, 거기 앞에 6번을 봐봐. 자,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기준선 P를 V0, 2V0로 동시에 통과한 A, B가 각각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해서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B는 R을 통과하는 모습이야. 근데 A, B의 가속도는 크기 스몰 a로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그럼 봐봐. 얘네가 지금 기준선 P를 동시에 A는 오른쪽으로 V, B는 오른쪽으로 2V0라는 속도로 지금 가는데 얘네가 모두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아. A로. 근데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돼. 자, 가속도의 방향은 곧 힘의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반대란 얘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하나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기준선 P는 지금 동시에 통과했지만 나중에 동일한 지점을 동시에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 지금 Q점과 여기 R점이 있는데 얘가 V라는 속도로 Q를 통과할 때 얘는 같은 속도로 R을 통과한대. 자, 이때 속도가 똑같아. 둘 중에 하나는 속도가 증가하고 하나는 속도가 감소해서 지금 V 속도가 똑같다는 것은 얘는 지금 증가해서 더 큰 속도로 향하고 있고 얘는 더 감소해서 작은 속도를 향해서 둘의 속도가 같아졌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자, 그러면 A는 지금 얘 플러스의 가속도를 얘는 마이너스의 가속도를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까지 내용에서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야? 가속도 크기 같으면서 뭐도 같으니 QR을 지날 때까지 뭐가 같아? 시간이 같은 거지? 동시에 통과해서 동시에 지나가고 있다 했잖아. 그치? 자, 시간이 같다는 것은 얘들아 AT, 즉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A도 같고 T도 같으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동일하다. 그럼 봐봐. 얘가 속도 증가한 양이나 얘가 속도 감소한 양이나 똑같으려면 V라는 속도는 V0와 2V0의 무슨 속도겠니? 중간 속도가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가? 이해 가니? 자, 그러면 넣어볼게. 그럼 얘는 중간 속도는 얼마야? 자, 1과 2의 절반이 얼마야? 2분의 3이잖아. 얘는 2분의 3V0, 얘도 얼마? 2분의 3V0. 그래야 얘는 지금 2분의 1V0 속도 증가, 얘는 2분의 1V0 속도 감소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야 가. 자, 그러면 자, 이때 A, B의 속력은 뭐 QR 통과할 때 같다. 자, P와 Q 그리고 Q와 R 사이의 거리는 여기는 지금 OL 그리고 여기는 X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봅시다.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2분의 3V의 제로다. 맞는 말이네. 즉 V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가속도를 물었는데 자, 가속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속도의 의미가 뭐야? 가속도의 의미? 시간분의 속력. 정확하지 않은데. 그치,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지, 그치? 가속도가 있다라는 것은 속도가 변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B, V 해서 자, 이거 걸린 시간으로 나눴다는 것 자체가 1초당 속도 변화량이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봐봐, 그렇다면 V0에서 2분의 3V 제로까지 속도가 변화하는 동안 걸린 뭐만 알면 돼, 내가 지금? 시간만 알면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해. 그럼 가속도의 정의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자, 그럼 봐봐. 속도가 V0에서 2분의 3V0까지 변했으니까 속도 변화량 얼마야? 2분의 1 V0지? 자, 그럼 그동안 걸린 시간 구해야 되겠는데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잖아.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처음 속도 마지막 속도 나오면 평균 속도? 무슨 값? 중간값. 자, 그래서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의 평균 속도는 얼마냐면 얘랑 얘의 중간값은 얼마니? 4분의 5V의 제로. 자, 그래서 이 평균 속도 4분의 5V 제로로 얼마의 거리를 가는 5L의 거리를 가는 시간인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럼 이거 번분수 이렇게 계산해. 그러면 이거 5분의 이렇게 5가 그럼 서로 소거 되나? 하여튼 계산해.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4분의 5V 제로 제곱 나와. 자, 이렇게 풀어도 좋겠고 아니면 보세요. 지금 A,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을 내가 굳이 구하지 않겠다. 자, 걸린 시간을 굳이 구하지 않으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관계식, 등가속도 몇 번째식을 써봐도 되겠어? 세 번째 식을 써도 되겠지. 자, 세 번째 식에 의하면 불러봐. 식이 어떻게 돼?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야. 자, 특히 등가속도 공식 중에 얘는 제일 많이 쓰게 돼. 그러니까 얘는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럼 가속도를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니까 걔를 A 미지수로 남겨주고 S가 얼마야 지금? 5L이잖아. 자, 나중 속도 2분의 3V0의 전체 제곱. 처음 속도는 V0의 제곱. 됐어? 자, 이렇게 계산해도 가속도 나오겠지. 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니은은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그렇다면 뭐 X 당연히 미지수로 남겨놨으니까 저거 얼마니? 라고 당연히 물어볼 거야. 자, 봐봐. X까지 알게 되면은 결국 B가 움직이는 거리를 알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생각을 내가 옳게 가야지. 자, 결국 거리를 알아야 돼. 그치? 근데 거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도에다가 뭘 곱하는 거니? 시간을 곱하는 거야. 그런데 A가 P에서 Q까지 가는 시간이나 B가 P에서 R까지 가는 시간이나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어. 그럼 시간은 같으니까. 그럼 결국 자, A가 움직인 거리와 B가 움직인 거리는 거리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분명 동일하다 그랬어, 문제에서. 그러면 시간 동일하니까 어차피 시간의 의미가 없고, 그럼 그동안의 A의 평균 속도와 B의 평균 속도의 B가 결국엔 거리의 B라는 거네. 맞아요? 자, 그런데 B의 평균 속도는 그럼 얼만데? 자, 얘는 지금 2V0에서 2분의 3V0까지 간다. 그럼 평균 속도 얼마야? 4분의 7이지? 그래서 얘는 4분의 7V0. 그러면 5대 7이네요. 자,
자, 그러면 이동 거리가 5대 7이 되려면 x는 몇 L이어야 돼? 2L이어야 되는 거지? 됐니? 그래야 7L 가서 5L 대 7L로 5대 7이야. 그럼 x는 2L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자, 또 자, 27쪽에 3번. 자, 가나와 같이 물체 A, B가 용수철과 실로 연결되어 운동을 하고 있다. 가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나에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거야. 자, 여기에서 지금 용수철에 나타나는 힘의 크기를 각각 몇 대 몇인지 비교하라 그랬어. 자, 일단 가에서 등속 직선 운동한다라는 것은 가속도가 얼마라는 얘기니?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지. 자,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A와 B에 작용하는 R자임이 얼마다? 0이다. 자, 그럼 왜 R자임이 0일까?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래서 둘 다 내가 M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용수철에 걸리는 눈금이 얼마냐 그랬는데 이런 식이야.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볼까? 자, B한테 작용하는 중력 mg 있지? 그러면 걔가 지금 이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을 줄 당겨서 전달하고 있어. 자, 그 힘이 전달해서 얘한테까지 와. 자, 이때 줄이 물체를 당기니 물체가 줄을 잡아당기죠. 그럼 또 그 힘이 줄 타고 전달해서 용수철이 위로도 힘 받아. 근데 그 힘이 계속 전달해서 결국 B가 받고. 자, 그리고 동시에 A한테도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 중력 작용하지. 그러면 용수철에 측정되는 눈금은 T인 것 같아? 2T인 것 같아? 아니면 T하고 T하고 서로 반대니까 합해서 0일 것 같아? T일까? 2T일까? 0일까? 자, 힌트를 줄게.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학교 실험실에 있는 용수철저를 본 적 있지? 자, 용수철저 이렇게 연결했고 얘가 아무것도 추를 내가 연결하지 않았을 때 눈금이 제로였다 쳐.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뭐 1N짜리 추를 연결했다 칩시다. 얘 무게가 1N이야. 얘가 받는 중력이. 그러면 이때 측정하는 눈금이 얼마였니? 자, 이때도 힘을 한번 표시해볼까? 지구가 얘한테 중력을 1N 준다. 그러면 얘가 용수철을 잡아당겨. 그 힘이 전달돼서 용수철이 천장을 잡아당겨. 뭐 이 힘을 역시 T라고 표시하지 뭐. 자, 용수철이 천장 잡아당기니 천장이 용수철을 잡아당겨. 그 힘이 쭉 전달돼서 얘한테도 T 작용하는데 현재 이 물체는 어느 정도 늘어나서 정지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받는 두 힘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T가 지금 몇 뉴턴이냐면 1뉴턴이기는 해.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지금 측정되는 눈금이 1뉴턴이었어? 아니면 서로 반대니까 0이었어? 아니면은 두 개가 작용하는 것 같으니까 합해서 2뉴턴이었니? 이때 뭐야? 이때 1뉴턴이야. 오케이? 자, 이거 결국에는 이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를 통해서 얘의 무게 알아내려고 하는 거지. 힘이라는 게
얘가 얘를 당기면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은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 있어. 항상 작용 반작용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T라는 힘이 있으면 위로에 있는 힘은 무조건 나타나기 마련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측정되는 눈금은 한 방향으로의 힘만이 측정된다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얘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딱 두 개만 그려서 그렇지 진짜로 힘이 이렇게 전달될까? 자, 사실 얘를 이루고 있는 분자의 개수가 얼마나 많니?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쪼개면 엄청 확대했다 쳐? 그럼 밑에서 얘를 당기죠? 그럼 얘가 얘를 당기죠? 얘가 얘를 당기면 얘가 얘를 당기죠? 또 얘가 얘를 당기죠? 그럼 얘가 얘를 또 당기죠? 이게 모든 분자에 다 적용이 된다고. 실제로 힘이 이렇게 두 개만 작용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방향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거 우리 용수철의 질량 어차피 무시하잖아. 그치? 그럼 용수철을 연결했을 때나 그냥 실만 연결했을 때나 다를까? 똑같아. 실도 분명히 힘을 받아. 그런데 실은 용수철처럼 힘을 받는다고 늘어나지는 않을 뿐이야. 근데 실도 사실 조금은 늘어나. 분자 간 간격이 약간 멀어져. 늘어나지만 않을 뿐이야. 어차피 용수철저울의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실만 연결했을 때 실에 걸리는 장력이나 다를 바 없어. 근데 그게 얼만지 용수철저울을 연결하면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일 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용수철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실로 그냥 연결했을 때 실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는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렇다면 여기 왼쪽에서 지금 작용하는 힘은 얼마일까요? T는 안 등속 운동하잖아. 그래서 R자임 제로잖아. 그럼 T하고 MG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맞니?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한번 볼까? 자, 오른쪽에서 역시 A, B 그대로 물질을 썼기 때문에 질량 M입니다. 자, B한테 적용하는 중력. 자, 그러면 B가 줄을 당겨. 그 힘이 전달해서 용수철이 받아. 자, 그리고 그 힘이 계속 전달해서 결국엔 실이 A도 당겨. 자, 실이 A를 당기니 A가 용수철을 당기죠. 실을 당기다 보니 전달돼서 그 힘이 전달해서 B가 위로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한쪽 방향으로 걸리는 힘, 또 T를 구해야 하는 거야. T가 과연 얼마인지.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이것도 mg니까 mg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운동 상태가 두야 다르거든. 얘는 지금 등속 운동이지만 얘는 가속 운동일 거야. 자, 그럼 얘네가 함께 가는 가속도 한번 생각해 볼까? 둘이 같이 가니까 전체 한 덩어리로 보면 전체 토탈 질량은 몇 m? 2m. 그리고 얘네를 운동시키는 힘은, 자, 얘네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이 물체가 받는 T와 T 서로 어떻게 돼? 속어. 맞아요. 자, 그러면 무슨 힘밖에 안 남아? mg밖에 안 남아. 그래서 가속도 얼마? 2분의 1g.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A에 걸리는 요 장력 T가 곧 용수철이 한쪽 방향으로 받는 힘이기도 하고 그게 측정되는 눈금이기도 한데 걔가 얼마냐? 자, 내가 A에 대해서 운동방정식 세워보면 A는 T 한 개밖에 안 받아 힘을. 그게 유일한 힘 R자임이야. R자임은 MA지. 자, 근데 A가 2분의 1G라고 그랬으니까 M 곱하기 2분의 1G, 2분의 1 MG네. 자, 그래서 그럼 끝났네. 장력의 B가 MG 대 2분의 1 MG로 몇 대며? 2대 1이네요.
자, 또 5번? 6번?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6번. 얘는 조금 어렵지. 자, 가와 같이 질량이 3m, m, 2m인 물체 ABC가 지금 실로 연결된 상태로 각각 빗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 자, 일단 그림을 좀 대충 그려보면 자, 얘네가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지금 작용하는 가속도 R자임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나는 가에서 A가 점 P에 도달하는 순간 여기에서 지금 A와 B를 연결하고 있는 실이 끊어져가지고 A, B, C가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이야. 자, 그림을 그려보면 준수 안녕. 뒤에다 그리는. 자, 지금 처음에 그림을 보면은 얘네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A, B 위로 올라가고 지금 C는 내려가는 형태거든? 그러면 자, C한테 작용하는 중력에 분해된 힘을 A, B에 작용하는 중력에 분해된 힘으로 지금 평형을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다 같이 잘 가다가 다 같이 잘 가고 있었던 상태니까 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A, B, C의 속도는 모두 얼마였는데? V였는데 이때 A와 B를 연결하던 실이 끊어져 버린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될까? A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A한테는 줄이 작용하는 장력이 없고 뒤로 작용하는 중력에 분해된 힘만 있어. 그러면 올라가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R자임 작용하니까 A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 것이고 감소할 것이고 그 다음 B, C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께 갈 텐데 이 C에 작용하는 힘을 A, B가 합쳐 버텼는데 이제는 A가 없어졌잖아. 그럼 C에 작용하는 힘이 B에 작용하는 힘보다 무조건 더 크죠? 자, 그러니까 얘네는 오히려 그냥 계속 가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게 되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걔네는 속도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때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4분의 1 mg래. 자, 표시해볼까? 자, 지금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이 4분의 1 mg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자,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A한테는 이제 뒤로 이렇게 중력에 분해된 힘이 작용해서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데 A가 최고점에 도달한다? 라는 얘기는 A의 속도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지? 0이 된다는 얘기죠? 얘 속도가 감소하니까 점점 가다가 0이 되면 잠시 멈추고 거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뒤로 작용하는 중력에 분해된 힘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그동안 B하고 C도 갈 거거든. 계속. 자,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 우리한테 알려준 것은 C가 얼마만큼 이동한다? D만큼 이동한다. 맞아요? 자, 그럼 당연히 D가 얼마냐라는 문제 나올 것 같아. 그치? 자,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은 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그거 비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에서의 가속도 그리고 D는 얼마냐 물어볼 텐데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처음에 풀기가 좀 어려워. 내가 되게 여러 번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끄적끄적 해봐야 돼. 근데 결국엔 잘 봐. A나 B, C나 모두 움직이는데 얘네가 어떤 운동을 하냐를 내가 따져보기 위해서는 일단 얘네들의 가속도가 얼마일 것이냐를 내가 먼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당연히 가속도 안 줬어. 자, 분명히 물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지가래로 중력작용하니까 가속도가 G이겠지만 이 똑같은 물체가 빗면에 있을 때 얘가 미끄러져 내려가긴 하지만
작용하는 중력 연지가래 방향으로 mg 있고 이것만 작용하는 거 아니고 면이 얘를 받쳐주는 수직항력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빗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g로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그 각도도 주지 않았어. 물리원에서 그 각도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지도 않고. 자,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그 중력에 의해서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그 분해된 힘의 가속도가 얼마인지 일단은 놓고 풀어야죠 뭐.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내가 얘네들한테 이 빗면 아래로 나타나는 가속도를 G'이라고 할게.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3mg'이니? G'이라고 내가 가속도를 잡을 거니까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mg'이니? 맞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토탈해서 얘네한테 아래 방향으로 몇 mg'인 거야? 4mg'이지. 근데 처음에 얘랑 평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C한테 작용하는 힘도 4mg'이었던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빗면의 기울기가 다른데 여기에서는 그 중력의 분해된 힘에 의한 가속도가 G'이라면 여기에서는 2m 곱하기 2G'에서 4mg'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야? 2G'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런데 봐봐. 지금 A와 B 사이의 실이 끊어졌어. 그럼 이제 A한테는 작용하는 장력이 이제 없고 오로지 무슨 힘밖에 없는 거야. 자, 금연이 금연이야. 그럼 얘한테도 작용하는 힘은 이제 정말 뭐밖에 안 남았냐면 중력의 분해된 힘 3mg'밖에 남지 않았지. 자, 그걸로 3m한테 가속도를 일으키니까 얘 내려갈 때의 가속도 걔를 내가 AA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 G'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V라는 속도로 올라가는데 아래 방향으로 방향까지 표현하면 뭐 마이너스라고 하지 뭐 A 운동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생긴 가속도 감소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BC한테 생기는 가속도는 과연 얼마일 것이냐 역시 따져볼까? 자, B나 C도 앞의 상황에 비해서 빗면이 바뀐 건 아니잖아. 그럼 얘네한테 작용하는 그 중력의 분력이 바뀐 건 아니죠. 자, 그러면 C한테는 여전히 4mg'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B한테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얼마? mg'인 거잖아. 자, 물론 얘네 사이에 걸리는 장력이 있고 그 장력을 우리한테 4분의 1 mg라고 줬어. 자, 줄이 B를 당기면 B도 줄을 당겨서 전달되면 이 장력도 크기는 4분의 1 mg이긴 할 거야. 하지만 어차피 BC는 함께 가기 때문에 전체 몇 덩어리로 보면 한 덩어리로 보면 이때 얘네의 가속도를 내가 A, B라고 할게. 이 가속도의 크기는 자 토탈 질량은 얼마야? M하고 2M이니까 3M. 그리고 얘네한테 작용하는 알자임은 4mg'에서 mg'을 빼니까 얼마니? 3mg'이지. 그러면 얘도 가속도의 크기는 G'으로 A랑 어때? 같지? 맞아요? 자, 근데 봐봐. 지금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G'은 내가 마음대로 잡은 문자잖아. 그래서 당연히 뭔가 답을 구할 때 여기에서 제시해준 G를 이용해가지고 답을 구하게 만들겠지. 그러면 G와 G' 사이의 관계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그걸 내가 찾아봐야 되겠네. 자, 그런데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자, 왜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속도를 잡았고 그거는 B 따로 C 따로 봐도 가속도가 G'이라는 얘기고 그럼 B 따로 C 따로 내가 운동방정식을 세웠을 때 가속도가 G'이 남도록 알짜 운동방정식을 세워주면 되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B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자, 일단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속도 있으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알자임은 4분의 1 mg에서 mg'을 어떻게 한 만큼? 뺀 만큼. 자, 이것 때문에 질량 m이네한테 가속도 생기는 거야. 근데 가속도가 얼마라고? G'이라고. 그럼 이거 넘겨봐. 그럼 2mg'이 4분의 1 mg니까 G'은 8분의 1 g가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래서 우리가 G'과 G 사이에 뭐 관계를 얻어냈다. 여기까지 가요. 그럼 봐봐. 그럼 얘랑 가속도가 똑같아.
근데 자 가속도가 같으면서 이 문제도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C가 D 내려온다 그랬지. 여기서 뭐가 같다는 걸 제시해 준 거야. 아까도 나왔었어. 아까 왜 이렇게 A하고 B 가는 문제. Q를 뭐 V의 속력으로 가는 순간 R을 V의 속력으로 통과한다. 뭐가 같은 거야 이것도? 시간이 같은 거잖아. 얘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얘가 D만큼 내려왔다. 라는 거는 C가 D에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가속도 크기도 같은데 시간도 같아. 그럼 뭐가 같니? 그 둘을 조합해야지. 가속도랑 시간 조합하면 뭐야? 속도 변화량이 같잖아. 맞아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같잖아. 자, 그래서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와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얘도 G'T, 얘도 G'T로 1대1이야. 같단 말이야. 맞아? 그럼 봐봐. A가 V에서 0까지 속도 V 감소했지? 그러면 BC도 속도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근데 얘는 증가니까. 얘네는 V에서 얼마까지 가겠니? 그렇지. 2V까지 간다는 거 알 수 있지. 여기까지야 가요. 속도 변화량은 크기가 같으니까.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 진짜 우리가 풀려고 한 건 다 푼 거야.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C를 당기는 힘보다 크다. 자, 이거는 심지어 나는 몰라도 그냥 풀 수 있는 거야. 자, 가의 상태에서는 얘네가 모두 뭐 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지. 자, 보세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얘들아 누구만 버티면 돼? 자,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A만 버티면 되잖아. 맞니? 근데 실이 C를 당기는 힘은 A와 B를 모두 버티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실이 A만 당기는 게 3이라면 실이 A와 B를 모두 당기는 것 몇이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3대4로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더 크죠. 자, 근데 여기서 C라 그랬구나. 근데 이건 다를 바가 없지, 얘들아. 실이 C를 당기는 힘이나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나 어때? 같잖아. 지우야 눈 떠. 자, 그러니까 이거 몇 대 몇이야? 3대4. 자, 그래서 C를 당기는 힘이 더 크죠. 기억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나에서 B의 가속도는 8분의 1이다. 나에서 A나 B나 가속도의 크기는 모두 얼만데? G'인데 G'이 8분의 1 G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했어. 맞아? 자, 그래서 니은도 맞아.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그러면 D는 얼마냐? 그랬는데 보세요. D는 C가 떨어진 거리잖아. 근데 우리가 가속도 크기가 같다는 걸 통해서 C의 속도가 V에서 몇 V까지? 2V까지 변했고 그동안 가는 가속도가 G', 즉 8분의 1 G라고 했는데 그때의 D라는 변이 구하라는 거 아니야? 자, 굳이 시간 구할 필요 없잖아. 시간 구할 필요 없으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두 번의 속도와 가속도와 변이와의 관계 몇 번째씩 쓰면 돼? 세 번째씩. 자, 그럼 넣어볼까? 2, A 자리에 8분의 1 G, S 자리에 변이 D. 나중 속도 제곱 4V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 V 제곱 어떻게 해주는데 빼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내가 얘를 뭐에 대해서 D에 대해서 풀기만 하면 돼. 그럼 얼마냐면 G분의 12V 제곱. 자,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됐니? 여기까지 가. 자, 이런 문제는 처음에 풀 땐 잘 안 풀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야 돼. 그것도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자, 가속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은 그걸 내가 놓고 풀어야 된다는 거. 자, 우리한테 이 가라는 상황을 준 건 뭘 주려고 한 거냐면 여기 빗면에서의 가속도와 여기 빗면에서 가속도의 비를 주려고 한 거야. 이 가라는 상황을 제시한 것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야 그 가속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A가 가는 가속도와 BC가 가는 가속도의 B는 알 수 있게 하니까. 여기까지 가니?
자, 또 자, 10번. 자, 지금 가나는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4kg, 6kg, 2kg. 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때 얘네한테 지금 24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이때 가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1과 F2, 그들의 비를 구하라 그랬다. 자, 이런 패턴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문제를 너무 이렇게 미시적으로만 들여다보지 말고 이렇게 크게도 한번 보려고 생각해봐. 자,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은 어차피 위에도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거고 아래도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거거든. 근데 물체가 변동이 있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동이 없다. 심지어 자, 뭐도 변동이 없어. 힘. 총 힘의 크기도 변동이 없잖아. 물론 힘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정지되어 있는 얘네한테 가속도를 일으키는 건 매력 24N, 24N 맞죠? 24N인데 자, 그럼 이것 때문에 가속도 생기는 거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24N의 힘이 왼쪽으로 작용해서 가속도 생기는 거야. 가속도가 같을 거란 얘기야. 총질량 같고 총힘 같으니까. 물론 힘의 방향 반대가 됐으니까 가속도 방향은 반대가 되겠지. 여기서는 가속도가 얼마인지도 계산할 수 있겠어. 이거 12kg이니까 가속도 2. 여기도 가속도 얼마? 2. 자, 그런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A가 B를 미는 힘. 가나에서 비교해라.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24라는 힘이 A한테 작용해서 A가 B를 밀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B만 밀게 돼? 누구도 밀게 돼? 얘들아, A가 B를 밀면 B만 밀게 돼? 누구도 밀게 돼? C도 밀게 돼.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은 결국 B, C를 모두 미는 힘이야. 그게 지금 F 가라 그랬니? F1이라 그랬니? F1. 맞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가 B를 미는 힘. 근데 여기는 A가 B를 미는 힘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전체적으로 가속도 방향은 왼쪽이거든. 근데 항상 반작용을 생각하라고. A가 B를 밀면 B도 누구를 미니? A를 밀죠. 그럼 B가 A를 미는 힘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그럼 얘는 A만 받는 힘이네. A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맞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F1 대 F2 얼마야? 가속도 똑같잖아. 그럼 결국 F는 MA인데 그럼 질량이 B네? 얘는 질량이 토탈 몇 킬로? 8킬로. 얘는 A 하나니까 4킬로. 그래서 몇 대 몇? 2대 1. 됐니? 자, 물론 우리가 힘을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자, 위의 물체에 대해서만 표시해 볼게. 자, 이 모든 시작은 24 때문이야. 그건 A한테 작용해서 결국 A, B, C를 모두 밀게 되는 거야. 자, 얘한테 24. 그러면 얘한테 24 작용해서 A랑 B랑 접촉되어 있으니까 A가 B를 밀 수밖에 없겠지. 그게 F1이야. 자, A가 B를 밀었으니 B도 A를 밀게 되겠죠. 반작용. 자, 그러면 또 B가 이렇게 밀려가면서 옆에 있는 C를 또 밀 거 아니야. 그럼 B가 C를 밀어. 그럼 걔는 뭐 내가 스몰 F라고 할까? 그럼 B가 C를 밀면 C도 B를 뭐 하겠어요? 밀겠죠. 반작용 스몰 F. 하지만 자, BC를 전체 한 덩어리로 볼래? A 말고 BC. 그러면 BC가 받은 힘은 하나, 둘, 세 개야. 근데 이 스몰 F와 스몰 F는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라 소거돼. 그러니까 결국 뭐밖에 안 남아? F1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F1이 BC 전체에 작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니? 자, 또
몇 번의 기억? 9번의 기억. 자, 9번 봐봐. 자, 얘들아, 9번에서 지금 두 개의 A와 B가 뭐를 띠고 있는 물체라고 했어? 대전체래, 대전체. 대전체는 뭘 띠고 있다는 얘기야? 전기. 그럼 얘들아, 대전체 간에는 관계가 힘의 방향이 청력 아닌 인력이지. 당기거나 밀거나. 근데 이거 미는 건 안 되겠어. 밀면은 더 밀렸을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실이 팽팽해져 있는 상태니까 얘네 지금 서로 당기는 상태야. 그러니까 A가 만약 플러스라고 하면 B는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봐봐. A가 B를 잡아당기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니 B도 A를 잡아당기는 전기적 인력 주는 거야. 얘네들은 A가 B를 당기니 B가 A를 당기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야. 전기력, 자기력, 만릴력 모두 반작용,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어. 근데 A와 B가 현재 정제 있잖아. 왜 그래? 여기서 줄이 버티는 장력, 여기서도 줄이 버티는 장력이 발생했고 이거 두 개 평형 이루고 얘네 두 개도 평형 이루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 두 개 크기가 똑같으니까 TA, TB, 장력들도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 벌써 지금 주어 목적어가 뒤집혔잖아. 작용, 반작용 관계 맞아. 됐니? 근데 P가 A를 당기는 힘과 P가 B를 당기는 힘은 힘의 평형 관계다. 자, 힘의 평형 관계가 성립하려면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해서 반대 방향 크기가 같아서 합력이 0이어야 돼. 근데 줄이 A를 당기는 힘과 줄이 B를 당기는 힘은 A와 B 서로 다른 물체가 받은 힘이어서 평형 관계라고 할 수 없지. 됐니? 얘들아, 아침이라서 좀 그렇긴 하겠지만 좀 살아나면 안 되겠니? 앞에서 보는데 그냥 다 죽어봤는데. 자, 지울게. 아니 근데 지금은 우리 아직 초기잖아. 이제 겨우 문제집 한 번 푸는 거잖아. 지금은 잘 안 풀려요. 자꾸 풀어야지 이제 나 문제도 좀 보이고 어떻게 접근해 가야겠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내가 빨리 오려면은 내가 매일매일 얘기하는 게 뭐야? 그날 푼 거 집에 가서 어떻게 해라? 다시 풀어라. 오케이? 그리고 일단 뭐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크게 변형되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 내신은 그냥 다 기출문제 조금 변형해서 나와. 왜냐면 이 고등 과정의 개념을 새롭게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원래 있는 기출문제에다가 너무 손을 많이 대면 문제 오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형이 많이 안 되니까 그걸 여러 번 풀어야 돼. 근데 지금 오투도 사실 이거 다 기출문제거든? 자의도 또 다 기출문제야. 그래서 풀었던 게 또 나오는구나 생각할 거야. 그때는 조금 더 나을 거야. 다시 오투. 자, 또. (50) 38쪽에 1번. 자, 38쪽. 자, 수평인 얼음판에 정제 있는 B를 향해서, 자, B는 정제 있고 A와 C가 V라는 속력으로 지금 얘네한테 서로 접근해 오는데 얘네들의 처음 위치가 0, L, 3L 그래. 자, A, B, C는 서로 충돌할 때마다 한 덩어리로 뭉쳤다 그랬어. 자, 그러면 어디서 충돌하고 누가 먼저 충돌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따져볼까? 얘네가 이제 운동 경로상이 어떻게 될지. 자, 보세요. 일단
일단 B는 정제 있고 A와 C의 속도가 같은데 A와 B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누구랑 누가 충돌하겠니? A와 B가 충돌하겠죠. 어디에서 충돌할 거야? B가 정제되어 있는 위치 XL에서 충돌하겠지. 맞아요. 자,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얘네들의 속도 어떻게 될까? 자, 충돌 전후 무슨 양 보존돼? 운동량 보존돼. 자, 충돌 융합 분열 전후 운동량 보존된다. 그러면 합쳐서 질량 3m 함께 가는 속도를 나 라지 V라고 할게. 자, 이게 A의 충돌 전 운동량 EMV와 어때? 같지. 자, 그러면 라지 V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V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근데 얘네가 이제 L까지 왔어. 내가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덮을게. 얘네가 이제 EM이네와 M이네가 되어서 3분의 2V. 근데 이때 C가 저기 있겠니? 자, A가 L만큼 오는 동안 C도 속도가 같아서 어디까지 와 있어? EL까지 와 있잖아. 얘는 여전히 지금 속도가 얼마야? V인 상태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A, B와 C가 충돌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어디에서 충돌할까? 잘 보세요. 속도의 B가 3분의 2V 대 V야. 충돌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까지 운동시간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의 크기의 B가 2대 3이니까 운동시간 똑같으니까 충돌할 때까지 거리 B도 몇 대 몇이겠어? 2대 3이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2대 3만큼 가서 둘은 충돌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최종적으로 충돌하는 위치는 L을 2대 3으로 내분한 위치니까 5분의 2L만큼 더 가서 L 플러스 5분의 2L에서 1.4L이 되겠네. 여기까지 가니? L의 위치는 원래 잡혀있던 거니까 여기까지 가요. 자, 그리고 충돌한 다음에 얘네 합쳐서 속도가 얼마가 되겠는가? 근데 잘 봐. 어차피 충돌하는 동안 계속 운동량 보존되니까 제일 처음에 전체 운동량의 합이나 결국에는 얘네 셋이 다 충돌하면 ABC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때 운동량의 합이나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완전 처음 운동량의 합이 얼마인데? EMV 마이너스 EMV 얼마야? 0이잖아. 그러면 셋이 한 덩어리가 됐을 때의 운동량의 합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러면 최종적으로 속도 파이널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니?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 위치 1.4L에서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네요. 두 번째 충돌 이후에는 전부 다 정지한다도 맞는 말이야. 자, 두 번째 충돌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C가 B의 2배이다 그랬는데 자, 그럼 이건 뭐 계산을 좀 해주자. 자, 운동량의 변화량 C 그리고 B. 자,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량의 곱이잖아. P는 MV인데 그 질량이 그 질량이니까. 자, C는 그럼 질량이 얼마죠? EM. 얘 속도 변화 얼마니? V에서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V잖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자, B는 질량이 얼만데? M. 자, 얘는 속도 변화 얼마니? 3분의 2V에서 얼마 되는 거야?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0 마이너스 3분의 2V니? 근데 이때 내가 방향은 그냥 각자 B, C에 대해서 따로따로 본 거야. 어차피 지금 크기만 보라고 했으니까 무슨 값? 절대값. 자, 그럼 계산하면 얘는 EMV가 되겠고 얘는 3분의 EMV로 이게 3배네 3배. 맞니? 근데 여기선 지금 몇 배라 그랬어? 2배.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네. 됐어요? 자, 또 과목별 일정 나온 학교 있니? 아직? 알았어. 자, 나오면은 나한테 문자로 좀 줘. 내 번호 아니? 오케이? 과목별 일정 나오면은 문자로 줘. 뭐 혹시 뭐
범위 같은 거 확정되거나 했어 또 문자로 주세요. 자, 또 49쪽에 3번이요. 49쪽에 3번.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49쪽이면 일과 에너지 파트야. 여기 일과 에너지 파트는 사실 다 어려워. 아니, 어제 금요일날 보편고 수업할 때 49쪽에서 51쪽까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질문이었어. 여기가 좀 제일 어려워요. 자, 3번 볼게. 가는 물체 A, B가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는 A와 B의 높이가 가 이후 처음으로 같아지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인데 자, 처음에 A는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B는 Q점을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게 지금 연직선과 수직이니까 P와 S가 높이가 똑같고 Q와 R이 지금 높이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 자, 특히 P, Q, R, S는 A, B가 직선 운동을 하는 거리래. 그러니까 P에서 Q, R에서 S가 직선 운동을 하는 뒷면상의 구간이라는 얘기겠지? 자, 그리고 P와 Q, R과 S 사이의 거리는 L, EL이다. 자, A는 P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고 B는 Q에서 속력 V로 출발을 해. 자, 이때 A가 Q를 V의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B는 R을 지나간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네. 자, 나의 그림을 보면은 자, A가 여기다 가만히 놨으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Q를 지나가고 있어. 자, 근데 그때 A의 속력이 얼마라고 표시되어 있어? V라고 표시되어 있다. 근데 이 V는 어디서 많이 보던 V 아니야? 가에서 처음에 B가 Q를 시작할 때의 속력하고 지금 다를 바가 없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B를 Q에서 속력을 줘서 출발시키긴 했지만 만약에 B를 A처럼 더 높은 곳에서 정지 상태에서 놔서 출발을 했다면 B도 A와 똑같이 어디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한 거랑 다를 바가 없겠어? P에서. 그죠? 그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B가 P에서 그냥 놨다라고 친다면 B가 A의 운동과 똑같은 운동을 하긴 하는데 B가 좀 먼저 진행된 운동을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여기까지 갔니? 그리고 봐봐. A가 Q에 있을 때 B가 또 어디를 지나가? 높이 똑같은 곳을 지나간다 그랬어. 어디를 지나가? R인 곳을 지나가잖아. 근데 이때 B의 속력 안 나왔는데 속력 별로 안 어렵게 구해질 것 같지 않아? 속력 얼마야? V지. 왜지? 자, 그렇지. 높이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얘들아, 전체적으로 뭐와 뭐가 없다 그랬어? 마찰과 공기저하 무시한다 그랬다. 그러면 얘네 운동하는 동안 오로지 무슨 힘만 작용해? 중력만 작용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뭐해? 보존. 자, 특히나 보세요. 여기는 직선 구간이라 쳐도 P에서 R까지는 직선 구간이 아니야. 곡면이잖아. 가속도가 계속 변해. 그러면 이런 문제는 내가 등가속도 운동 갖고 해결하기는 어렵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항상 생각해야지. 오케이? 자, 중력, 탄성력 외에 의미한 일이 없으면서 높이 변화 있거나 아니면 용수철에 연결됐을 때 위치 변화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항상 생각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러면 B가 아까 지금 Q와 똑같은 높이다. 그럼 위치 에너지 똑같고 역학적 에너지 똑같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 같아야 되니까 자, B가 여기를 지나갈 때 속력 얼마구나? V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시간이 흐르면 B나 A나 모두 그럼 어디까지 가겠니 얘가? 어디까지 가서 멈추겠니?
Q가 S까지 가서 멈추게 될 텐데. 자, S에서 속력 얼마일까? 0이겠지. P에서 0으로 출발한 형태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다 저기 가서 멈추게 될 거야. 여기까지 가요? 근데 얘네 시간 관계를 보니까 이렇지 않아? 자, 얘네가 여기서 V라는 속도로 가는데 P에서 Q까지 정지에서 V까지 속도 증가하면서 오는 동안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잖아. 그치? P에서 Q까지 오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잖아. 그럼 P에서 Q까지 가는 시간이나 Q에서 R까지 가는 시간이나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의 물체가 P에서 출발했다 치면 내가 그때를 뭐 0이라 칠까? 그러면 P에서 Q까지 가는데 1 걸렸으면 Q에서 R까지 가는데도 1 걸린다는 얘기지, 그치? 맞니? 그러면 R에서 S까지 가는 데는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문제 봐, 문제. 우리한테 뭘 제시해 줬어? 얘네는 직선 구간이고 거리가 L 대 2L로 몇 대 몇이라는 거? 1대 2. 그리고 둘 다 일단 기울기가 다르니까 가속도가 같지는 않겠지만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이야. 여긴 직선이라고 했고 중력밖에 없거든요. 마찰력, 공기장력 무시하니까.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면 평균 속도가 처음과 마지막에 무슨 값? 중간값. 그럼 0과 V의 중간이나 V와 0의 중간이나 다를 바 있니? 없잖아요. 자, 그래서 PQ에서의 평균 속도의 크기나 RS에서의 평균 속도의 크기나 똑같아. 근데 거리는 1대 2야. 그럼 시간은 몇 대 몇이겠어?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는 2 걸려서 4. 만에 와서 정지할 것 같아. 그치? 운동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자, A와 B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랬어. 그럼 언제 만날지 대충 감 좀 잡아볼까? 자,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A가 1만큼의 시간이 흐르면 어디까지 와? B에 오지. 근데 그때 B는 여기까지 와? 못 와? 못 와. 여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니까? 2 필요하니까. 얘 여기서 1만큼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1만큼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R점이고 여기가 S점인데 여기 지금 A가 B의 운동을 계속 따라가고 있으니까 V라는 속력으로 지나갈 때 B는 아직 S에 도달하지 못하고 R과 S 사이에 있을 거야. 맞아요? 됐니? 자, 그럼 이때 B의 속력은 얼마일까? 자, 이때 B의 속력은 얼마야?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니야. 자, 얘들아, 여기서 1 지났으면 여기서도 1 지날 거 아니야, 시간이. 그러면 지금 B가 지나가는 건 여기 사이 어딘가고 시각이 지금 3인 순간인 거네. 그러면 얘들아, 2 동안 속도가 V에서 0까지 V 변해. 그럼 1 동안은 자 같은 가속도니까 속도가 딱 절반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니? 2분의 1 V가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충돌을 하겠어? A나 B나 중력의 불력이 다 아래로 작용하니까 속도가 감소할 거 아니니? 그러면 A는 올라가고 있고 B는 갔다가 S에서 정지해서 내려와. 그때 어딘가에서 얘네가 충돌할 거 아니야. 맞아요? 이해 가요? 그러면 그때 지금 A의 속도 구하라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아주 정석적으로 만약에 푼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여기 만날 때까지 시간을 구할 거고 가속도를 이용해서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해서 속도 변화량이 얼마인지 구해서 처음 속도에서 그 속도 변화량만큼을 빼주면 되겠네. 근데 좀 길잖아.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총동원 해볼게. 봐봐. A가 B의 운동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빗면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운동 아니니? 그지? 근데 여기서
같은 지점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속도 크기 어때요? 두야! 자, 같은 지점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속도 크기 어때? 같지? 왜? 여기 정지할 때까지 올라가는 거리나 내려가는 거리나 어떠니까? 같으니까 가속도도 동일하고. 근데 잘 봐. A가 B의 속도를 약간 뒤에서 쫓아오는 경우잖아. 그럼 지금이 어떤 순간이냐면 B가 아까 올라가는 순간을 A가 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B는 조금 먼저 시작했으니까 지금 내려가는 순간인 거고. 만났으니까 같은 높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A의 속도와 B의 속도가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은 어떤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그럼 그렇게 식을 세워보면 A의 속도와 B의 속도가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은 반대다. 맞니? 채훈아? 됐어요? 자, 그러면 구해볼까? 이 순간 A의 속도와 B의 속도 이제 좀 식을 써야지. 지금 식 하나도 안 썼잖아. 자, 그러면 A의 속도부터 볼게. A가 원래 이때 속도가 V였어. 처음에 R점을 지나갈 때. 근데 지금 둘이 만날 때까지 A의 속도 변화량을 내가 X 크기를. 근데 A는 올라가는데 내려가니까 이만큼 속도 감소했겠지. 자, B는 A가 V일 때 2분의 1 V였어. 맞아요? 자, 얘도 같은 가속도 동일한 시간이니까 얘도 속도 변화량 마이너스 X야. 그치? 됐니? 그런데 A는 올라가고 있고 B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어떨 거야? 반대일 거야. 맞아요? 그럼 이거 계산해봐. X가 얼마니? 넘기면 2X가 2분의 3V거든. 그럼 X는 4분의 3V야. 그럼 끝났네. 자, 우리한테 뭘 구하라 그랬어? 지금 충돌할 때 A의 속도. 그냥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그래서 V 마이너스 4분의 3V 해서 4분의 1V. B도 반대로 4분의 1V. 됐니? 자, 어렵지. 근데 이게 2020년 수능 20번 문제야. 20번 문제니까 조금 이 정도는 돼야지. 그쵸? 그리고 계산이 엄청 복잡하진 않잖아. 물리는 원래 계산을 엄청 길게 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 됐니? 자,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자, 또 4번. 잤어. 지금 눈이 빨개. 자, 얘들아, 오늘 수업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뭐 이 중에서 잊어버린 문제 같은 건 찾아서 다시 봐. 알았지? 유튜브에 올려서 그냥 오픈해 놓을 테니까 아니야. 링크를 쏴줄게 그냥. 알았죠? 자, 또 4번. 정신이 없어. 4번이 아마 작년 9월인가 6월 모평 문제거든. 맞죠? 자, 동일한 용수철 AB가, 자, 동일한 용수철이니까 용수철 상수가 같다는 얘기지, K가. 자, 그리고 X만큼 지금 떨어져 있는데 나는 가의 A를 D만큼 압축시키고 질량 스몰 m의 물체를 올려놨더니 물체가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정지있대. 자, 다는 A를 ED만큼 더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는 순간의 모습을 라는 다의 물체가 A와 분리된 후 B를 압축시킨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특히 그 마지막 라에서
위에 있는 용수철 B가 2분의 D만큼 압축됐을 때 그때 물체의 속력은 V0이다 그랬어. 자, 여기서 옳은 걸 구하라 했는데, 자 얘들아, 이 문제를 이렇게 쭉 읽으면 당연히 x가 지금 미지수잖아. a와 b 사이에 처음 용수철 사이의 간격. x 구하라고 하겠지. 자, 그러면 내가 x를 구하려면 뭘 이용해서 구해야겠다라는 방향은 잡혀? 그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야겠다라고 방향은 좀 잡아. 자, 봐봐. 물체가 다에서 라까지 가는 동안 용수철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으니까 탄성력 때문에 튀어 올라가지고 라까지 갈 거 아니야. 근데 물체가 가는 과정에서 오로지 무슨 힘만 작용해? 중력, 탄성력만 작용해. 그럼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 보존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겠구나. 자, 사실 여기서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자,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은 사실 그 디테일이 나와 있진 않지만 나에서 평형을 안 그래도 잘 이루고 있는데 중력과 탄성력에 의해서 더 압축시켰다는 건 누군가가 외부에서 힘을 더 줬다는 얘기지. 그때는 중력, 탄성력 외의 힘이 작용했으니까 그때는 보존이 안 되지만 다에서 손을 놨어. 그럼 그 이후로는 중력, 탄성력밖에 안 작용하잖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여기까지 가니? 응. 자, 이렇게 특히 용수철 이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생각해. 역학적 에너지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탄성력이라는 것 자체가 kx로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 그 얘기는 뭐냐면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단 얘기야.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야.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우에 속도 구하고 변이 구하려면 적분해야 돼. 그러니까 고교 과정에서 못 구한단 말이야. 됐니? 응.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나의 상태에서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은 위에 있는 용수철이 B가 있고 그 다음에 X만큼 떨어져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원래 용수철 A의 자체 길이야. 그치? 근데 추를 얹어가지고 얘가 지금 얼마나 더 압축되어 있냐면 D만큼 압축되어 있는 상태야. 맞아요? 자, 여기에서 기억에서 용수철 상수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기억이야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자, 나의 상태에서 가만히 놔도 얘가 지금 무슨 상태냐면 정지. 알짜임 얼마 된 거니? 자, 그러면 이 질량 스몰음의 물체한테 어떤 힘 작용하는데? 중력과 또 압축됐잖아. 그럼 돌이키는 탄성력이 어디로 작용해? 위로 작용하잖아. 탄성력 kx 형태야. 용수철 상수 k라고 하면 kx가 지금 d잖아. 원래보다 d만큼 압축됐으니까. 그 두 개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kd가 mg와 같다. 그럼 k는 얼마야? d분의 mg. 여기까지 가니? 자, 특히 이렇게 보세요. 알짜임이 0 되는 높이. 알짜임이 0 되는 높이를 평형점이라고 해. 오케이?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알짜임이 0 되는 높이. 이걸 평형점이라고 해. 자, 원래 나에서 이렇게 잘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사람이 용수철을 아래로 더 압축을 시킨 거야. 그게 다의 상태야. 그래서 얘가 평형점보다 또 얼마만큼 압축됐냐면 2D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자, 이제 라의 상태로 가는 거지. 라의 상태는 어떤 식이냐면 용수철이 원래 하나도 변형이 없는 길이까지 돌아와. 가의 길이까지. 그리고 위에 용수철 B가 압축돼. (2분의 1)만큼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러면 니은 x 구하라. 당연히 나오겠죠. 자, 보세요. 다에서 라 갈 때까지 오로지 중력과 탄성력만 작용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뭐 된다? 보존된다. 됐어요? 자, 당연히 나의 상태에서 중력과 탄성력이 평형을 이뤘는데 지금은 평형이 아니지.
왜? 보세요. 이때는 연재가래로는 중력 mg인데 탄성력이 용수철이 너무 많이 압축됐어. 원래 길이보다 무려 3D만큼 압축됐기 때문에 K 곱하기 3D만큼. 근데 아까 KD가 mg랑 같았거든. 그러면 이제 위로의 알짜임이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위로 가속도 생겨가지고 튀어오른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니? 자, 근데 얘가 가는 동안 용수철의 압축된 길이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탄성력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못해. 그러니까 운동 가지고 못 구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갖고 푸는 거야. 다에서 라에서.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다 라에서 역학적 에너지 내가 몇 개를 고려해야 돼? 3개. 3개. 자, 채윤아, 그 3개가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야? 자, 다에서 라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데 그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를 고려해야 되냐고. 역학적 에너지 종류 중에서. 다에서 라까지 가는 동안. 준서가 빨리 대답하라고 쳐다보잖아. 뭐지? 준서야 뭐야?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를 고려해야 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또 탄성 포텐셜 에너지 또 운동 에너지. 자, 3가지를 고려해야지.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순으로 적어볼게. 다부터.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변형된 길인데, 자, 얘 지금 이 상태에서 용수철 변형된 길이 몇 D니? 자, 용수철의 원래 길이보다 변형된 길이야. 자, 몇 D야? 몇 D지? 3D지? D 원래 변형되어 있었고 거기다 추가로 2D만큼. D만큼 변형돼 있을 때도 이미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던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3D의 전체 제곱.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얘들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 내가 기준을 어디로 잡는가가 중요하거든. 지금 높이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긴 해. 그러면 0이야. 근데 보통은 평형점을 많이 기준으로 잡거든. 그래서 나 그냥 평형점을 기준으로 잡을게. 요 파란 점의 높이. 여기 있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인데 걔보다 지금 2D만큼 내려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mg 2D인 거야. 됐니? 0으로 잡아도 되긴 한다. 그 다음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얼마니? 0이지. 자, 이게 다. 그 다음 라 상태를 보면, 자, 라에서는 이제 A 용수철은 변형된 길이가 없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없고 B만 있어, B만. 자, B는 얼마나 변형됐냐면 2분의 1 D. 자, 2분의 1 K, 2분의 1 D의 전체 제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평형점으로부터 얼마나 위에 있는지 볼까? 평형점으로부터 D. 자, D.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2분의 D. 맞아?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3D만큼 위에 있어. mg X 플러스 2분의 3D. 자, 이때도 잠시 멈췄다고 문제에서 나왔잖아. 물체가 정지했다.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역시 얼마야? 0이야. 됐니? 응. 자, 그럼 얘만 뭐 하면 돼, 내가? 계산하면 되고, 자, 우리 앞서서 K에 대해서 KD가 mg랑 어떻다는 거? 같다는 걸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mgd로 표현하라고 그랬어? 아, 그냥 x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kd를 mg로 바꿔주거나 mg를 kd로 바꿔주면 문자 다 통일할 수 있겠지? 이해 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x는 얼마 나오냐면 8분의 7d 나와. 이거 계산 그렇게 귀찮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2분의 9k d제곱이니까 kd를 mg로 바꾸면 2분의 9 mgd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mg로 다 소거시킬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자, 그러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EmGd다 했는데, 자 얘들아, 운동 에너지가 그럼 최대인 때가 언제야?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때가 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이거 운동 에너지 최대야. 그럼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가지고 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려면은 과연 어디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지는 알아야 그때랑 또 처음이랑 같다 이렇게 놓고 풀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언제인가를 찾아봐야지. 자, 언제니 역학 운동 에너지 최대인 거 언제야? 그렇지. 평형점에서 최대지. 자, 왜 그럴까요? 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얘가 다해서 정제 있었어. 근데 이때 자 위로 이거 너무 좁으니까 여기다가 그릴게. 자, 여기가 R자임이 제로인 평형점이야. 근데 용수철이 많이 압축돼가지고 평형점보다 얘가 지금 얼마나 내려와 있냐면 처음에 2D만큼 내려와 있어. 자, 이때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은 아래로 중력과 위로 탄성력인데 용수철 자체 길이보단 3D만큼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K3D. 근데 우리 KD가 mg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가 3mg야. 그러면 얘는 위로 R자임을 2mg만큼 갖고 있는 꼴이지. 그러면 2g나 가속도가 돼서 위로 속도를 갖고 출발을 해. 근데 얘들아, 올라가다 보면은 중력 크기는 그대로인데 탄성력은 자꾸 어떻게 돼? 줄어들어. 왜?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가 3D에서 2.9D, 2.8D 자꾸 줄어들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중력은 일정하지만 탄성력은 감소해. 그러면 자, 탄성력에서 중력을 빼는 형태인데 탄성력이 자꾸 줄어드니까 R자임이 자꾸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럼 가속도도 자꾸 감소한다는 얘기지. 근데 얘들아, 가속도가 감소한다는 거지 가속도가 아직 음은 아니에요. 자, 내가 처음 입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여전히 탄성력이 더 크긴 하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긴 하는데 그 증가율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다면 처음에는 가속도가 얘가 결국엔 m 곱하기 2g니까 가속도 2g로 되게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점점 그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니? 이렇게. 자, 그러다 보면 잘 보세요. 얘가 중력과 탄성력이 자꾸 줄어들다 보면 중력과 탄성력이 어때지는 시점에 와? 같아지는 시점, 거기가 어디야? 평형점. 자, 여기서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과 탄성력이 KD로 같아서 R자임이 0이 되고 이때 가속도가 제로야. 자, 가속도가 제로라고 멈추는 거 아니다. 속도가 제로야 멈추는 거지. 가속도 제로면 멈추지 않아. 이때 오히려 그동안 속도가 증가해왔기 때문에 최대의 속도로 가던 관성으로 힘은 0이지만 계속 가. 그럼 얘들아, 이거보다 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거보다 더 가면 중력은 연직 아래로 그대로인데 이제는 탄성력이 중력보다 어때져? 얘들아, 자, 중력은 그대로인데 탄성력이 어때져? D만큼 압축됐었는데 이제 압축거리가 0.9D, 0.8D, 0.7D 되니까 탄성력이 중력보다 더 작아지잖아. 탄성력이 중력보다 작아진다고. 그러면 중력의 방향으로 힘이 남아버리니까 이제는 R자임이 아래 방향, 즉 우리가 위를 플러스로 잡았으면 아래는 마이너스라서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자, 속도가 감소하기 직전 어디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거냐면 R자임이 제로인 평형점에서 제일 빠른 거지. 여기까지 가요. 자, 그래서 평형점에서 최대의 속력이고 이걸 좀 알아두면 좋은 게 거의 대부분 용수철의
근데 이 진동 안에서는 평형점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경우가 대부분이야. 괜히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왜냐면 평형점에서 힘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니까. 자, 그러면 이 평형점, 바로 여기 h 제로인 곳을 지나갈 때 속도가 얼마인지 구해보자고.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야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 거기를 지나갈 때 속도를 내가 라지 v라고 하고 걔를 한번 구해봅시다. 처음과 그 다음에 이때 평형점 지나갈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서 이미 구해놨잖아. 그래서 얼마였냐면 2분의 1 K 3D 제곱 마이너스 mg 2D 운동 에너지는 제로였어. 자, 평형점 갔을 때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보다 D만큼만 압축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K D 제곱. 그 다음에 기준 높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없고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최대로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우리한테 운동 에너지 구해라. 그럼 끝났네. 이거 넘기면 되잖아. 자, 문제가 MGD 형태로 나왔어? KD 제곱 형태로 나왔어? 답이? MGD? 그러면은 이걸 MGD로 바꿔주면 되겠네? 이거 지금 2분의 9KD 제곱이니까 2분의 9 MGD고 얘는 2분의 1 MGD잖아. 그럼 넘기면 2분의 8이니까 4MGD에서 2MGD 떼니까 얼마야? 2MGD지. 됐니? 자, 그래서 디귿 맞아. 근데 사실 이렇게 풀 때 가장 실수 안 해. 안 틀리고 풀 수 있긴 한데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중력은 매 순간 작용하긴 하는데 계속 똑같은 크기로. 근데 위로 작용하는 탄성력이 처음에 K3D에서 나중에 평형점 가기까지 KD까지 줄어드는 거 아니니? 그러면 봐봐. 매 순간 탄성력이 중력을 자꾸 빼버리잖아. 그럼 처음에는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얘가 3mg랑 똑같았기 때문에 3mg에서 2mg를 빼면 마치 위로 탄성력만 K3D 말고 K2D 2mg 크기만큼 탄성력만 작용한 거랑 별다를 바 없지 않아? 중력 아예 안 작용하고. 어차피 탄성력에서 중력을 빼버리니까. 얘들아 눈 좀 떠. 자, 눈 좀 떠. 그러다가 탄성력이 점점 줄어들어. 중력은 계속 일정해. 그러니까 이 위로 가는 힘에서 그게 자꾸 줄어드는데 거기서 계속 일정한 힘을 자꾸 빼면 탄성력도 되게 일정하게 EMG로부터 그러니까 중력 안 작용하고 탄성력만 작용해서 그게 EMG로부터 계속 감소해서 마치 그냥 탄성력이 얼마가 되는 거랑 별다를 바가 없어? 0.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자, 위로 30 작용하고 아래로 10 작용하는 거나 그냥 위로 20 작용하는 거랑 별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30이란 탄성력과 아래로 중력 10 작용했다고 보는 거나 그냥 탄성력만 얼마, 30 말고 얼마, 20 작용했다고 보는 거나 별다를 바 없지 않냐고. 이해가니? 그러면 최후의 순간에도 탄성력이 mg만큼 작용하고 중력이 아래로 mg만큼 작용한 게 아니라 그냥 탄성력이 안 작용한 거랑 중력은 아예 없고 탄성력이 안 작용한 거랑 별다를 바 없지 않냐 이거지. 이해가니? 그러면 결국 탄성력이 EMG에서 0까지 오로지 그냥 탄성력만 작용한 꼴이지 않아? 그치? 이렇게 치면은 내가 중력을 소거시켜버린 거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탄성력이 있다가 없어졌어. 그럼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다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없어지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이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100% 무슨 에너지 됐다? 그냥 운동 에너지 됐다. 중력을 소거시켜버린 거야. 그럼 그렇게 풀어버리면 2분의 1 K 원래는 3D만큼 압축됐지만 중력을 소거시켜서 2D만큼 압축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탄성력만. 중력은 아예 없고. 이게 이때의 100%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됐다.
이렇게 풀면 그냥 바로 EMGD잖아. 물론 근데 이게 사실은 물 1에서 이렇게 다르지 않고 물 2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 실수 안 하려면 미의 경우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해. 오케이? 근데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 됐어요? 너무 좋은데? 아니 중간에 쉬는 시간을 안 가졌더니 너무 좋은구나. 얘들아 얼마 안 남아서 뭐 지금 쉬기도 좀 애매해. 근데 너무 자는데? 얘들아 5분만 자. 5분만 엎어져 자. 그냥 가도 어차피 잘 것 같아. 자, 또 6번. 자, 봅시다.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해서 점 Q의 정지한 모습이야. 이때 길이가 L, EL인 수평 구간 A, B에서는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 반대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거기 지금 각각의 높이가 H1, H2야. 특히 B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A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의 2배이면서 우리한테 높이의 B를 구하라고 했어. 역시 또 구하라는 거에 먼저 항상 초점을 맞춰야지. 높이의 B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높이 B를 내가 뭘 갖고 구할 거야?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풀 것인가 아니야? 근데 얘들아, 저 높이는 빗면을 이동한 거리랑 같은 것도 아니죠? 심지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직선도 아니라서 가속도도 일정치가 않아. 그러니까 가속도도 일정하지도 않거니와 이동하는 거리를 구해봤자 이건 직선 경로도 아니어가지고 비례하는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이동 거리를 가지고 H1과 H2를 구할 수는 없어. 그럼 뭐 이용해야 돼? 또 역학적 에너지 이용해야지. 근데 얘는 또 전체적인 모든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A, B에서는 뭐가 작용했다 그랬어? 중력 말고의 힘이 작용했다 그랬잖아.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이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자, 운동은 다 어디로 할 텐데? 오른쪽으로 할 거 아니야. 근데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 일정한 같은 크기의 힘이. 둘 다 내가 F라 할게. 그럼 중력도 아니고 탄성력도 아니잖아. 맞아? 자, 그러니까 A와 B에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 자, 그러면 언제 보존돼? 보세요. 여기는 보존돼. A 전까지. 그 다음에 A 끝에서 B 전까지는 보존돼. 근데 그때의 보존으로 내가 H1 구할 수 있지 않니? 왜? 이때 보존되는데 정확히 H1만큼 포텐셜 에너지 감소해서 A 들어가는 시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때 H2만큼 포텐셜 에너지 감소해서 A에서 나오는 시점의 속력에서 B 들어가는 시점의 속력으로 역시 또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H1과 H2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되겠는가? A 들어갈 때 초입, 나올 때 B 초입, 그리고 마지막 얘네들의 속도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얘도 정확히 속도가 10인치, 20인치는 구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안 나왔잖아. 시간도 몇 초 걸렸는지 안 나왔고. 그러니까 비율만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여기
여기 문제를 읽다 보면은 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네. 그지? 근데 A와 B에서 걸린 시간이 몇 배가 됐네? B에서가 2배가 됐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벌써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물리 지식 한 2가지 정도는 내용이 돌아가야 돼. 자, 일단 시간이 1대2가 걸렸다 라는 걸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니? 평균 속력. 자, 총시간, 총거리 나와 있잖아. 그럼 총시간분의 총거리가 뭐야? 평균 속력이잖아. 평균 속력의 비를 준 거야. 볼까요? A와 B의 평균 속력이, 자, 이때 시간을 내가 T라고 잡고 이때 시간을 2T라고 잡지 뭐. 그러면 T분의 L 대 2T분의 2L이잖아. 그럼 1대1이잖아. 그치? 평균 속력이 같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됐어? 그런데 하나 더 알 수 있어.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 평균 속력이 같다는 건 중간 시점의 순간 속력만 아는 거지. 초입, 도착, 초입, 도착 속력을 다 알려주는 거 알잖아. 물론 얘는 도착 속력은 뭐 제로라고 해줬으니까. 하나 더. 자, 하나 더. 뭘 알 수 있니? 내가 알고 있는 이미 배운 지식을 활용해봐. 아니,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얘들아 문제 읽다 보면은 힘이 작용했어? 그럼 힘을 이렇게 F로 머릿속에서 F구나. 약자화해. 시간, T구나. 그러면 F랑 T를 어떻게 좀 해봐야 돼. 조합을 해봐. 자, F랑 T를 조합하면 뭐 돼? 충격량 되잖아. 충격량 준 거야. 충격량. A에서의 충격량과 B에서의 충격량. 자, 힘의 크기 똑같은데 시간이 T고 얘는 시간이 2T야. 충격량은 몇 대 몇이니? 1대2. 근데 얘들아, 충격량은 무슨 양의 비와 같지?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비도 1대2구나. 근데 얘들아, 그냥 그 하나의 물체가 하나의 물체인 거잖아. 그럼 질량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P는 mv인데 m은 똑같으니까 결국 A의 속력의 비와 B의 속력 변화의 비, 속력 변화량의 비가 몇 대 몇이구나. 1대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조합해서 한번 속도를 내가 잡아볼게. 내 맘대로. 이거 어차피 속도가 10인지 20인지는 구할 수 없어. 자, 이땐 정제했으니까 0. 난 여기 들어가는 속도를 뭐 2V로 잡을게.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인 거냐면 중간 속도니까 V야. 맞아요? 그리고 이때는 속도 변화량은 크기만 보면 얼마만큼 감소했냐면 2V. 변화량은 마이너스 2V. 됐어요? 근데 봐봐. A 구간에서도 평균 속력은 V로 같아야 한다 그랬어. 근데 평균 속력이라는 건 자, 힘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아니야. 등가속도 운동에서 중간 시점의 속도라 그랬다. 그러면 자, 시간상 중간 시점의 속도가 V이면서 속도 변화량이 1대2니까 여기서 2V 변했으면 여기서는 얼마만큼 변해야 되는데? V만큼만 변해야 되는데 그럼 중간 시점으로부터 처음, 끝, 반 변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때 초입은 2분의 3V고 얘는 2분의 1V라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갔니? 그럼 끝났어. 자, 그럼 이제 다 풉시다. H1 대 H2는 얘들아 mgH1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 자, H1만큼 감소해서 0에서 2분의 3V까지 운동 에너지 변화 만든 거야. 자,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언제 운동 에너지 빼면 돼? 처음 운동 에너지 어차피 B만 구하면 되잖아. 2분의 1은 다 끼잖아. 그럼 다 안 쓸게. 그럼 V제곱에서 V제곱 뺄게. 그러면 2분의 3에 제곱하면 4분의 9. 이땐 0. 맞아요. 또 H2만큼 포텐셜 에너지 감소해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 변화 생기는 거 아니야. 맞아? 여기서 운동 에너지 변화 생기지. 포텐셜 에너지 감소가 운동 에너지 증가.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빼. 2분의 1 mv제곱인데 2분의 1 m은 어차피 다 끼니까 다 소거시키고 v제곱에서 v제곱 뺄게. 그러면 2 제곱하면 4.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빼줘. 됐니? 자, 그럼 계산하면 4분의 9대 4분의 15니까 9대 15라서 3대 5가 되네요. 됐니? 자, 그래서 2번 5분의 3. 자, 또 자, 8번. 자, 8번은 처음에 혼자 못 풀어. 아니, 풀려면 푸는데 이거를 있잖아. 내가 일일이 가속도를 잡고 보면은 와, 계산하다가 미쳐요. 한번 해보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 계산이 너무 힘들어요. 연립을 3개를 해야 돼. 자, 근데 이 8번 문제는 있잖아. 7번 문제, 9번 문제도 이 8번과 상당히 유사한 문제야. 자, 어떤 면에서 유사한지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빗면의 점 P에 A를 가만히 놨더니 A, B가 함께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A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어. 이후 A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R을 지나가. 이때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고 A의 운동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A와 B의 질량비가 얼마냐 그렇게 물어봤어. 자, 얘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P에서 Q까지는 같이 가. 그리고 Q에서 R까지는 끊어져서 A 혼자가. 근데 P에서 Q까지 같이 갈 때 전체 한 덩어리로 보면 중력 말고 작용하는 거 없지. 그럼 P에서 Q까지 A, B의 무슨 에너지 보존돼?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A 혼자 갈 때도 중력 말고 작용하는 거 없지. 실 끊어지니까 장력 안 작용하잖아? 그럼 또 A만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자, 여기서 B의 나중 운동은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사실 B도 줄 끊어지면 혼자 중력받아서 올라갔다 내려갈 테니까 B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야. 그러니까 얘 지금 전 구간에서 뭐가 보존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근데 자, 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데 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긴 하잖아요. 6번. 근데 6번은 한 물체야. 근데 얘는 몇 개야, 물체가? 2개. 자, 위에 7번은 물체가 몇 개야? 3개. 9번도 물체가 몇 개야? 3개. 자, 이렇게 물체가 여러 개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할 때는 얘네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여러 물체인데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아니니? 그럼 그들 간의 걔네들 중에 뭐 하나는 증가고 뭐 하나는 감소고 이런 식일 거야. 그치? 근데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다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얼마?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합하면 얼마 돼야 돼? 0 돼야 돼. 근데 여기 지금 게다가 이 문제를 보면은 중간 과정에서 뭐 P에서 Q까지 갈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몇 분의 몇 배고 그거는 A도 B도 운동 에너지 아닌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들의 크기 관계를 준 거잖아 지금. 그치? 이럴 때에는 우리가 뭘 그리자? 테이블을 그리자. 오케이?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 물체가 2개 이상이야. 그럼 테이블 그리는 게 좋다. 물론 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풀려요. 막 중력 잡고 막 해가지고 풀면 풀리는데 너무 계산이 정말 너무너무 귀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테이블을 그려보는데 자, P에서 Q까지는 A와 B가 함께 가잖아. 함께 가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고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는 지금 뭐 B는 안 나와 있으니까 A 혼자서 줄 끊어져서 가는데 A 혼자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근데 있잖아. 항상 습관을 그렇게 들여. 여기는 미지수가 2개야. 물체가 2개잖아. 여긴 하나지. 그럼 아무래도 뒤가 항목이 더 적단 말이야. 뒤부터 문제를 푸세요. 자,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A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A의 운동 에너지가 R에서가 Q에서의 몇 분의 몇 배다? 4분의 9배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여기다 좀 표시해 볼까?
자, 처음엔 정지 상태로 출발이잖아. R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Q에서의 4분의 9배 달했으니까 이때를 9라 잡으면 이때는 얼마라 잡을 수 있어? 4라고 잡을 수 있지. 맞아요? 그래야 4분의 9배 되니까. 맞아? 아니 뭐 나는 4와 9는 너무 단순해. 그러면은 8대 218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러면 이동안 얘 운동 에너지는 5 증가한 거야. 맞니? 맞아요? 자, 그런데 얘 A만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돼. 그럼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감소야? 5 감소지. 그래서 합해서 얼마 되는 거야? 0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때 5 감소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Q로 가볼게. 이때는 물체가 2개야. 자, 여기서 일단은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알아. 0에서 얼마까지 갔어? 4까지 증가잖아. 그럼 얘 플러스 4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봐봐. 여기랑 여기랑 숫자 일치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5로 잡았으면 이때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과연 얼마로 잡아야 할 것이냐. 정보가 나와 있어. 문제엔 다 답이 있다. 얼마로 잡아야 돼? 얼마로 잡아야 돼? 10으로 잡아야지. 자, 얘들아. 직선의 분면이야. 그럼 빗변의 길이 b가 2대1이면 높이 b도 2대1이잖아. 그럼 이때 1 높이 감소했을 때 마이너스 5면 2 감소했을 때는 얼마야? 10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써먹지 않은 크기 정보가 하나 더 있어.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다. 자, 봐봐. A는 빗면을 가지만 빗면상의 거리가 B한테는 높이 변하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질량이 똑같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같지 않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특히 다시 봐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다.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 증가한다는 얘기야? 5 증가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 단 하나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겠네. 자, 얘들 같이 가니까 A가 속력이 빨라지면 B도 빨라지니까 B도 운동 에너지 증가야. 그럼 이렇게 세 칸은 플러스여야 한다고. 맞아요? 그럼 이거 세 개가 합해서 얘랑 크기가 어때야 돼? 그럼 얘는 얼마야? 플러스 1이지. 됐니? 응. 그럼 이제 다 나왔어. 자, 우리한테 뭐 구하라고 그랬어? 질량. A의 질량, B의 질량의 B. 자, A하고 B하고 같이 가. 근데 높이 변화는 지금 같지가 않아. 얘는 빗면상거리고 얘는 높이 변하니까.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B를 가지고는 내가 질량 B를 못 구하는데 운동 에너지로는 구할 수 있어. 왜냐면 같이 가니까 잘 보세요. A가 Q 지나갈 때 속력이 V면은 그때 B의 속력도 얼마겠니? V잖아요. 함께 가니까 Q까지는. 그럼 얘들아, 운동 에너지라는 게 식이 뭔데? 2분의 1 mv 제곱으로 v 제곱이 동일하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뭐해? 비례하거든. 그럼 결국 A의 질량 대 B의 질량의 B는 A의 운동 에너지 대 B의 운동 에너지 B와 같아서 4대 1이죠. 됐니? 여기까지 같이. 자, 물리 나중에 뭐 대학 간다고 해서 일반 물리학에 이렇게 풀어라 라고 나와 있지 않아. 이 풀이 방법을 다 일일이 내가 뭐 배워서 외울 수는 없고 이것도 이제 문제를 워낙 많이 풀다 보면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어.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 생명도 그렇고. 자, 여기까지 나갈게. 다음 주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일과 운동 에너지 여기 3점 문제는 아마 내가 다 질문 못했을 것 같아서 보고 나머지 질문 받고 더 풀어줄 건데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7번과 9번도 얘랑 상당히 유사해.
자, 전체적으로 무슨 에너지 보존될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그리고 물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야. 그럼 뭐는 감소하고 뭐는 증가할 거라고. 그럼 이렇게 테이블 구하면 쉬워지고, 특히나 얘는 질량 비를 역으로 구하라 그랬지. 오히려 질량을 주고 그러면 질량하고 운동 에너지가 비례하니까 역으로 질량을 주고 운동 에너지 비를 역으로 구할 수도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비랑 질량 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같이 갈 때는 비례하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숙제는 요거 내가 다음 주에 50페이지, 51페이지 다시 나머지 질문 받아줄 거고, 그 다음에 수특 오늘 내가 다 풀어 29페이지까지인가? 다 풀어오라 하는데 그거 못 풀어줬는데 수특 다 풀어오세요. 요가 에너지까지. 아니야. 다음 주가 며칠이죠? 4월 9일이죠. 4월 9일. 다음 주가 11일이야? 오늘이 4일이구나. 4월 11일, 4월 18일. 이들 자이. 다 풀어와. 어쩔 수 없어. 자,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풀었던 거 집에 가서 다시 푸는 거. 알았니? 수특 답지를 줄까? 얘들아, 수특 답지 내가 인쇄를 안 해놨거든? 이메일로 보내줄게. 자, 내 번호로 이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수특 답지 보내줄게. 저 집에 있어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은 뭐 안 보내도 되고 이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수특 답지. 그리고 오늘 근데 얘들아 그래도 나한테 문자 보내줘. 왜냐면 내가 링크 보내야 되니까. 나도 너네 각각의 번호는 내가 몰라. 엄마 번호만 알고 있지. 엄마 번호로